150페이지 계약의 성립 가겠습니다. 자, 계약 성립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낙성 계약을 두고 하는 얘기. 무슨 계약? 전전, 양약, 청락, 승낙, 성립. 그래서 1번 제목이 뭐예요? 청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대화자, 격지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무슨 자, 무슨 자?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입니다. 서울과 부산 편지로 주고받으면 한참 있다 도달하죠. 전화하면 바로바로. 그래서 서울, 부산은 대화자일 수도 있고 격지자일 수도 있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말들을 안 하죠? 그래서 냉장고에다가 쪽지로 대화합니다. 그죠? 쪽지로 대화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 그러니까 한 집의 거리가 가까워도 시간이 걸리면 뭐고? 격지자. 바로바로 들어가면 대화자. 그래서 대화자하고 무슨 자? 격지자. 자, 몸에다 기억하세요. 이게 청약이죠. 청약, 승낙이죠.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으면 그냥 책은 그냥 순서적으로 쭉 그냥 늘어났지. 그나마 뭐가 중요한지 그나마 색깔로 거기다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게 포인트 잡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야. 포인트가 뭐냐? 언제 성립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청약의 유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계약이 언제 뭐다? 성립 이게 제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대화자, 격지자 있을 때, 청약 있을 때, 청약이 있을 때, 청약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해요? 언제?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지. 다만 이제 각각 물어볼 수는 있죠.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은 언제 효력이 발생.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봤을 때는 청약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뭐만 봐야 돼요? 승낙만 봐야 되겠죠. 그럼 일단 나눠봅시다. 청약 무슨 자? 청약 대화자 도달. 격지자 격지자 도달이야. 승낙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이해를 하고 나머지 거 이해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화자는 이제 청약은 대화자도 무슨 주의고 격지자도 대화자는 승낙은 대화자가 무슨 주의고 격지자. 그래서 거기 계약의 성립 시기 대화자 간의 승낙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죠. 대화자 간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바로바로 도달. 대화자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바로바로 도달. 그런데 격지자, 승낙, 편지로 하는 경우죠.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아셨습니까? 그 밑에 B번 이해하지 않아도 좋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학설에 가는 얘기인데 설명 안 할게. 그냥 보세요.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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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그럼 뭐예요? 발. 됐죠? 그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청약은 무슨 주의일까? 청약은 151페이지 가면 150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기억 있죠? 응?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가로 열고 무슨 주의? 총칙에서 이미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는 무슨 주의다? 도달. 그래서 격지자, 대화자 묻지 않고 무슨 주의?
도달.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청약,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주의다. 맞죠? 승낙,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도달주의다. 그렇게 장난치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청약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승낙은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 그러니까 이것이 뭐지? 딱 펴놓고 도발 하면서 문제를 풀란 말이에요. 청약사는 뭐라고요? 도발 해놓고 문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151페이지 갑시다. 151페이지 가시면은 맨 위에 청약, 그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색깔 들어가 있죠? 구체적, 확정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디귿에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요. 뭐란다고요?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뭐다? 청약의 유인. 자판기 비치는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응?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거기 이제 앞에서 공부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수익보장 신문 광고. 무슨 광고? 돈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고요. 다 걱정하고 살아요. 그럼 수익보장 신문 광고 보고 계약하겠죠. 갑이라는 회사가. 그죠? 자, 포인트. 이 신문 광고가 포인트는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뭐가 안 돼 있다? 자, 기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계약을 하죠. 막 10억, 막 돈 투자합니다. 뭐 1억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3석 달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전부 다 뭐 할 거야 전부 다. 이거 돈 안 주니까 열받으니까 전부 다 사기다 그러겠지. 뭐다? 사기다. 자, 이때 판사의 태도입니다. 광고는 돼 있는데 계약서에 뭐가 안 돼 있다. 그럼 신문 광고 있죠. 네? 신문 광고를 청약으로 본다면, 뭐로 본다면? 이쪽에 승낙한 거죠. 이쪽에 상관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광고대로 뭐 하지 않으면? 보장 안 해주죠? 그러면 이거 사기가 됩니다. 뭐가 된다? 이건 형사상 사기가 되면서 민사상 사기되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 네? 계약한 날부터 몇 년? 사기를 안 날로부터? 그럼 사기를 안 날이 법률 행위한 날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볼까? 그게 이슈 내 거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앞으로 나가니까 맨날 뭐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8월 10월 아니니까 용서가 지금까지는. 사기를 안 날이 뭐다? 법률 행위한 날이 아니죠. 취소한 날일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일까? 뒷페이지 펴봐요, 뒷페이지. 아니, 그거 말고 한 장짜리 뒷페이지 까보라고. 146조 색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추인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취소할 수 있는 날 아니잖아요. 사기를 안 날, 성년 된 날, 착오를 안 날은 뭐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뭐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잖아. 그죠? 거기다 뭘 또 써, 쓰기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아니, 그래서 자꾸 툭 던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뭐지? 또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자꾸 교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사기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그럼 계약한 날은 취소할 수 있는 날이요? 추인할 수 있는 날이요? 법률행위 한 날이요? 그 계약은 법률행위 들어가 있으니까 법률부터 몇 년? 10년이지.
그러니까 이 계약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뭐가 되므로? 무효가 되니까 돈 돌려받을 수 있겠네. 근데 이걸 물어보게 되면, 응? 이게 청약의 미끼란 말이요. 청약 카드로 미끼 던지면 여러분들 미끼 물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 봐, 뭐 하고 있어? 맨날 낚시 그 미끼 좋은 줄 알고 팍 물었다가 어떻게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왜 자꾸 미끼를 물어요? 아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 조금 이렇게 벌어서 자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려는데 꼭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뭐 하려고? 여러분들 뭐든지 그냥 한 방에 뭐 하려고? 한 방에 대박 날려다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쪽박 차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욕심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대 광고 이런 거 할 때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끼가 있는 거예요. 그 미끼 물고서 촤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뭐 하지 마세요. 물지 말라고. 근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것밖에 생각 안 되거든. 그 옆에 자꾸 건드려줘야 돼.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아 이게 아니구나. 잘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다 자기 머리 굴러 안 굴려. 또 손에 안 보려고 머리 굴리잖아.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청약 6개월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이쪽에서는 뭐 청약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계약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된 상태 승낙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는 뭐가 의미가 없어 여기는. 이게 청약이면 의미가 없잖아. 이게 청약에 믿기면 이게 계약서가 이게 승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승낙했으니까 뭐가 아니야 이거는. 그럼 지금 본인이 다 뭐예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수익 보장 이 사기 가면 나와 여기 어디 가면 사기 가면 수익 보장 신문 광고는 뭐다?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미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한 사람들이 손해가 보더라도 다 누가 책임져야 돼? 자본주의에서는 그리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판기 비치는 청약일까, 청약의 유인일까? 응? 연습하세요. 자판기 비치는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청약의 유인이 아니고 청약이다. 그러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이라도 관계가 없죠. 불특정 다수 중 승낙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돼? 청약자는 특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판기 비치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자판기 비치 가지고 한번 놀아볼까요? 뭐 가지고? 자판기 비치는 무엇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청약 유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의 의사표시죠. 그죠? 그럼 청약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이름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여기 갑.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여기 불특정 다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 중 이쪽에서 뭐 할 때는 승낙할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한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관계없지만 불특정 다수 중 승낙할 때는 반드시 누구? 특정인에게 할까? 그러니까 요즘 1+1이죠.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 청약과 승낙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 뭐 때문에? 요즘 특징 1+1으로 냅니다. 격지자 청약 승낙은 발신주의다. 격지자 청약 승낙은 발신주의다. 뭐 때문에? 청약 때문에 틀렸잖아. 이렇게 자꾸 막 섞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도달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비번 있죠. 비번도 많이 나오죠.
총칙에서 청약을 띄운 후 청약자가 사망했어요.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청약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뭐 살아있다는 거. 자, 넘기시고요. 150페이지. 이번에 승낙의 기억, 승낙은 청약과 달리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맨 왼쪽에 1번 있을 거예요. 맨 밑에 1번 있죠? 청약자가 왼쪽 기출 맨 밑에 네모난 1번 있을 거예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뭐를 하지 않냐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 뜻을 청약 시 표시했죠. 상대방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자, 거기다 적어놓을 말은 승낙의 자유죠. 승낙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지, 네가 왜 안 한다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도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유? 승낙의 자유. 자, 그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사고로 인한 연착 있죠. 뭐로 인한 연착? 152페이지 맨 밑에 니은 있죠? 우편사고로 연착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이때 연착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늦게 도착됐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528조 2항입니다. 승낙 통지가 전환 기간 후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이게 우편사고죠. 우편사고로 늦게 도착했다.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연착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도달 전 미리 연착 통지했을 때는 또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제 3항입니다. 청약자가 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이때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연착되지 아니한 것. 이 말은 뭐야? 계약은 성립했다는 얘기죠. 질문할게요. 도달일까요? 발신일까요? 도달일까요? 발신일까요? 지금 편지 갖고 가는 거니까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겠지. 이게 무슨 연착? 특수 연착. 무슨 연착? 그래서 특수 연착 같은 경우는 연착 사실을 알린다, 안 알려줄 의무가 발생하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계약은 뭐한다? 성립합니다. 언제? 승격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주의? 발신주의. 네, 계약 성립. 사례 문제 하나 풀게 되면 나중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우측 갑니다. 무슨 청약 나와요? 교차 청약. 무슨 청약? 교차 청약은 거기 조문에서 양청약 도달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도달일까? 나중 도달일까? 아니죠. 나중 도달이지. 무슨 도달?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교차 청약은 지금 그럼 청약하고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대화자는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응? 대화자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내겠지. 대화자는 무슨 주의다? 도달. 바로바로 도달. 승낙도 대화자는 뭐예요? 바로바로 뭐예요? 도달. 격지자. 청약은 이 도달주의예요. 승낙은 뭐다? 격지자.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지금 이제 요거 가지고 하나 나오겠죠. 요거 가지고. 그죠? 포인트고. 그 다음 무슨 청약? 교차 청약. 서로 청약하는 거예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얼마에 팔겠다.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했고, 을은 얘가 청약한 줄을 모르고 네 토지를 1억에 사겠다라고 뭐 한 거예요? 청약했다는 얘기예요. 크로스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뭐다? 크로스. 그러면 이게 도달한 날짜가 있고, 그죠? 이 청약이 도달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3월 1일 도달하고 3월 5일날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근데 이때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상호 교차됐을 때는 먼저 도달, 나중 도달, 나중 도달.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의사 실현입니다. 무슨 실현?
자, 안에 조문 읽으면은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갑이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내왔어요. 그 물건을 받은 을이 뜯으면 안 되는데 물건을 뭐 한 날이 있을까? 사용한 날이 3월 1일이야. 누가? 을이. 갑이 며칠 뒤 전화해봐서 알게 됐어요. 3월 5일날. 제가 사용한 것을 알게 됐어요.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3월 1일. 그래서 여기 사실이 있는 때. 뭐가 있는 때? 안 때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안 때가 아니고 뭐라고? 그 연습하세요. 청약, 승낙은 대화자 청약은 도달, 격지자 승낙은 발신, 교차 청약은 먼저 도달, 나중 도달, 의사 실현은 사실 있는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합니다. 자, 계약 성립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자, 이제 154페이지 갑니다. 03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보다 과실. 총칙에서 우리가 확가적다 공부한 적 있죠. 가능 반대말은 뭐다? 불가능. 가능 불능은 물리적 판단할까 사회 통념 판단할까? 네? 한강에 떨어진 금반지 찾아주기로는 약속은 뭐 기계를 동원하든 물을 다 퍼내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지. 근데 보통 사람은 잠수 못하지.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보다 불능으로 평가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갑도 서울에 살고 을도 서울에 삽니다. 자, 갑의 제주도에 여기 건물이 별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사고 싶어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답사합니다. 살려면 또 뭐도 알아봐야 돼요. 은행 융자도 알아봐야 되겠죠. 다 알아본 다음에 가서 을하고 갑이 계약을 한 거예요. 7월 1일날. 근데 6월 30일날 건물이 몽땅 탔다. 건물이 뭐 났다고요? 몽땅 탄 거예요. 전에 불났어요? 후에 불났어요? 어디 기준? 계약 기준 전에 불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기준 잡아야 돼? 계약 당시를 기준 잡아야 되겠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균형 판정 시기도 언제예요? 계약 당시지. 이행기가 아니겠죠. 모를 땐 항상 어디 받아요? 자, 선이하기 판단도 언제 기준 잡아야 돼? 계약한 날에 이행기 때야. 계약한 날이죠. 계약한 날. 그러니까 계약 기준 전에 불렀죠. 이걸 제목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불능? 자, 근데 을은 가서 왜 계약을 했을까요? 첫날 밤 이 건물이 탄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갑이 이 불타버린 데서 책임이 있는 경우, 뭐가 있는 경우? 책임이 있다는 말을 고친 말이 유책. 뭐다? 좀 생각해 보세요. 갑도 책임이 있고, 을도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아니, 얘도 뭐가 있고 책임 있고 얘도 책임 있다 한다면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 얘만큼은 뭐가 돼야 돼요? 만약에 갑도 만약에 뭐라면 무책이라면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 아니, 돌 못 던지지. 서로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려면 을만큼은 뭐가 돼야 되고, 여기 이게 무책이 돼야 되고, 얘는 책임이 있어야 되겠지. 이게 알았거나 뭐다?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래서 갑이 뭐 했다? 갑이 뭐 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근데 또 누구도
얘도 만약에 뭐 했다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책임 물으면 안 되겠지. 또 이쪽이 갑이 뒤집으세요. 갑이 뭐 했다? 갑이 몰랐다. 그럼 뭐죠? 또한 뭐요? 알 수 없었다. 또 이쪽도 몰랐다. 그럼 뭐요? 또한 알 수 없었다. 그러면 공격 못 하겠지. 어느 때만 공격할까요? 갑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을은 이렇게 가야지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원글입니다. 계약 자체, 이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은 출발이 어디일까요? 고르세요. 1. 불확정 무효다. 2. 확정 무효다. 3. 불확정 유효다. 4. 확정 유효다. 고르세요. 적어도 3번은 절대 안 골라야 되겠지. 3번은 능착서 얘기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절대 아니겠지. 그럼 1번, 2번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네? 1번, 2번 골라보세요. 1번은 무건 대리하고 허가지역 얘기하면 되지. 1번은 뭐라고? 무건 대리하고 무슨 지역? 허가지역일 때 이거지. 가능해서 고장나면 뭐요? 가능해서. 해봐. 무, 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 아니요. 그러니까 원시불능은 뭐다?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원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무효라고 평가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무책이고 갑은 뭐일 때 유책이면 그동안 이렇게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지. 이거라도 달라고 될 거 아니. 이쪽이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을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 달라는 거야. 그래서 신뢰 이익 배상이라고 해요. 무슨 배상이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들, 신뢰했기 때문에 지출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배상? 실익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불능이 아니고 이게 목적물이 유효로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 이게 불이 안 나고 갑이 소유권을 넘겨줬더라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겠죠. 그래서 신뢰가 만약에 뭐를 추구하게 되면 응? 신뢰가 뭐를 추구하게 되면 그때 법조문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가 뭐보다 적어요. 보통 신뢰가 뭐보다 적어. 자, 첫 번째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경우는 뭘 원칙으로 해요? 자, 힌트 드릴게. 이 화살표를 가르치는 거 대답하세요. 화살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제목을 뭐라 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 무슨 과실? 자, 535조 들어갑니다. 535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뭐 할 때? 체결할 때 그 불능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유책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유책.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다라는 말 있죠? 이게 뭐다? 신뢰 이익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뭐함으로 인해서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게 뭐냐면 이행이익. 유효가 돼서 이전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전매 차익 같은 경우. 무슨 차익?
이행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그 밑에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보다 보통 적습니다. 신뢰가 이익보다 적을 때는 뭐다? 신뢰. 신뢰가 만약에 뭐를 초과하면 이행이익을 초과하면 그때는 뭐다? 이행이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항입니다. 전환 규정은 상대방의 그 불능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죠. 상대방도 뭐라면 유책이라면 책임 못 묻겠죠. 이게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제목이 뭐라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 제목에다가 전부 다 얹혀 볼게요. 어디다가? 제목이,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요? 그 글자를 잘 보면 돼요. 글자에.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문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중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틀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잘 보는 거예요. 계약 있죠?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또 한참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뭐이므로 2번이라며. 계약이 2번 되려면 계약이 뭐 한 다음.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는 거야. 아, 뭐도 있구나. 이 표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아니고, 아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계약 자체는 뭐하다? 성립을 했는데 뭐하다? 불성립 아니에요. 성립은 된 거죠? 그럼 이제 체결할 때 여기 뭐가 있어? 아, 과실이 있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 상대방은 책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임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치, 무과실. 뭐라고? 그럼 무과실 나오면 보통 앞에 뭐가 붙어? and. 이게 나오지. 이게 나오지. 뭐. 그럼 요거 과실 있을 때는 앞에 무슨 말이다? 또는 또한. 에? 또는 나오지. 앞에 뭐부터? 이렇게 부른다고. 이게 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값은 선이 또한 무과실한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 그럼 어떤 책임을 져? 어떤 책임을 줘? 에? 보통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하고 계약이 유효해서 이행되었다라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행이익이 크면 뭐 작은 거 이렇게 할애했잖아요. 이거 너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신뢰가 만약에 뭐를 추가하면 만약에 혹시 뭐 그렇다 한다면은 그때는 뭐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러면 자꾸 저렇게 펼칠 게 아니고 제목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은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는데 1, 3, 4가 아니고 몇 번? 2번. 그럼 보통 부당이득이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그럼 과실 있고 과실 없을 거 아니야. 과실은 걸 뭐라 그러죠? 악의 또는 과실. 선의 또한 무과실. 그럼 어떤 책임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출 비용. 신뢰가 이익보단 적거든. 근데 혹시 만약에 신뢰가 뭐를 추가하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아니, 그 글자에다가 저는 계속 거기다 붙여드린 거죠. 글자하고 대화를 하세요. 지금 원시적 불능 얘기예요. 후발적 불능 얘기예요. 계약법에서는요. 불능 얘기를 잘 정리하시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 돼. 지금 이때 이 계약은 원불이에요? 후벌이요? 원불이죠? 네, 거기 보시면 또 색깔 보세요. 자, 2번에 2번 일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이게 유책이죠. 파란 글자는 뭐예요?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동시에 and 그리고 함께 뭐다? 무가시. 됐습니까? 그럼 어느 것이 원칙이야? 실내 이익이 이행 이익보다 보통 적기 때문에 실내이익 배상이 원칙이고, 만약에 실내가 뭐를 추구하면 이행을 추구하면 이행 이익 한도로 한다. 또 계속 연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상 가시고 한 페이지 보고서 한 문제 맞힐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공동 소유 가서 한 10대 페이지 공부하고서 한 문제 맞히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짧은 것들 많이 공부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측에 판례 봅시다. 판례 1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뭐 한다? 미달해. 그러면 여러분 면적 부족이죠. 자, 이때 민법 574조 72조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함은 변론으로 하고, 요거는 매도인 담보 책임 이야기예요. 무슨 책임? 매도인 담보 책임. 행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또 일부 무효를 근거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셨어요? 또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자, 계약 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 비용을 뭐 할 수 없다.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일까요, 이게? 응? 아니, 면적이 뭐 하다 그랬어, 지금? 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차고에서 살짝 치고 나갔던 제목이었어요. 자, 차고가 나왔습니다. 차고가 아닌 것들 기억나세요? 응? 이렇게 했는데 가족, 예? 가족이, 예?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 무슨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네? 입지 않은 경우. 가가 뭘까? 가. 시가. 저기 뭘까? 저 이렇게 말까 붙여놨어요. 면적 부족. 그래서 뭐다 여기? 가족. 가족이 무슨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 부분 차고 아닌 것들 대표. 그 뭐다? 시가에 관한 차고. 그 다음 뭐예요? 면적 부족. 그 다음 뭐죠 여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 차고 이단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면적 부족 나오죠. 면적이 다소 부족해서 계약했단 얘기죠. 그럼 면적 부족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면적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뭐가 아니야 지금? 이거 차고 아니잖아 지금. 뭐가 아니야? 이거 차고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고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없죠? 면적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입니까?
이 계약이 무효입니까? 무효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 무슨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쓰면 안 되겠네. 아니 면적 부족 계약했을 때 이 계약은 뭐 한 거다 그러면 퍼펙트 유효하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몇 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라고. 이 계약은 뭐하다?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 이야기예요. 면적 부족을 알고 샀을까 모르고 샀을까?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이 다소 부족은 무슨 부분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고. 그러니까 2번을 전제로 하는 무슨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또 일부 무효 써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은 뭐 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채무를 다 이행했죠. 이쪽도 채무로 이쪽도 채무를 다 뭐 했는데 이행 전부 다 뭐 하셨어요? 채무 이행을 멋있게 표현한 말 마이너스 플러스 멋있게 표현한 말 뭐 했다고? 출연하셨죠? 그러면 을의 채무와 갑의 채무가 있었는데 을의 채무는 돈이죠. 대금은 퍼펙트 100%죠. 근데 지금 면적이 부족하지요. 그럼 이쪽에서는 재산권하고 지금 권리하고 플러스 물건이 온 거죠. 권리가 이쪽 같고 물건도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면적이 부족한 것은 권리의 하자로 봐야 될까요? 물건 하자로 공격할까요? 네? 물건 하자? 그래요? 확인해 봅시다. 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뭐 이렇게 뭐 있어. 자, 176페이지 177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책은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니면 갔다가 뒤로 갔다 찾았다 다시 앞으로 갔다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 법은요 이게 하나만 이게 계속 연결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 연결된 고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해야지 전체가 보인단 말이야. 맨 위에 왼쪽에 가로 3번이 권리 하자죠. 가로 3번이 뭐라고? 동그라미 1번 뭐야? 권리 전부. 동그라미 2번 권리 일부. 오른쪽 맨 밑에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몇실 있지. 이게 면적 부족이야. 컴퓨터에 넘겨봐요. 4, 5번 나오죠. 그죠? 이제 가로 6번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 아까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은 어디 있는 거요? 또 정신 차리고. 수량 부족 일부 몇실이 어디 소속이야? 권리 하자야, 물건 하자야? 됐어요? 쓸쓸 하지 말고 다시 또 원위치. 잊어. 물어본 거야, 지금. 면적 부족은 어디요? 하긴 했잖아. 어디가 아니고, 권리 하자 문제로 다룬다. 무슨 하자? 그럼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부족한 것만큼 뭐예요? 돈. 달라 하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알고 샀으면 계약 안 하겠지. 샀는데 값이 올라 안 올라? 오르는데 가서 뭐 이런 거 따져? 계약 당시 몰랐겠지. 근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에? 가격 오른다 들어서 달금 가면 할 수 있겠지. 떨어지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모르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면적 부족은 어디가 아니고 1번 영역도 아니고
이 입체적으로 자꾸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또 착오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다 이행했는데 나중에 면적 부족을 알게 된 거겠지. 출출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 다 줬는데 면적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못 뺄 게 없는 거야. 물건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권리 하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대금, 감액. 근데 나머지 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 뭐 할 수 있다? 해제, 손배 나중 문제. 어쨌든 이 계약은 뭐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 부족은 계약에 유한 거니까 담보 책임 들어가서 대금 감액 이걸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일부 무효 들어가면 안 되지. 또 착오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또 계약 체결상 과실도 돼야한대.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을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약 체결 과실은요. 원시적, 객관적, 몽땅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 부족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 면적 부족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라고 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55페이지에 그 판례 1번 있죠. 제목 세 개가 나오잖아요. 담보 책임, 일부 무효, 그 다음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자, 2번 갑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하여 상대방의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모해서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구성한다. 두 번째,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 있죠. 가로 묶어보세요. 계약, 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 계약, 교섭, 부당한 중도 파기 있죠. 자, 그게 계약이 성립했다, 불성립이다, 무효다. 선택하세요. 계약, 교섭의 뭐라고? 부당한 중도 파기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 교섭 진행 중 중도 파기한 거지. 이건 계약 불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만 싹 빼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청약, 승낙 이 중간에서 청약자가 중요한 정보만 뭐하고 전부 다 빼가지고 도망가버려. 계약 안 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불성립이야? 불성립했지. 그러면 불성립에서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는 계약 교섭 단계에 이어 일방의 부당 파기는 무슨 불행 아니다. 채무 불이행되려면 계약이 뭐가 돼야 돼? 아니 성립 자체가 아니고 퍼펙트 유예일 때 쓰는 거라고. 또 계약 체결상 과실도 안 되지. 계약 체결상 과실은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깔고서요. 이 원에다가 다 붙여본 말이야.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뭐하다? 무효야. 무효. 성립은 된 거지. 그러니까 계약 교섭 부당 파기는 어디니까? 불성립이니까 무효를 성립을 전제로 무효인 계약 체결상 과실 쓰면 안 되지. 또 성립된 다음에 1, 2, 3번, 4번을 전제로 쓴 채무인 단어 쓰면 안 되지.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는데. 그 제목에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 쓰는 단어는 뭐다?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절 보세요. 갑등기, 등기된 그 부동산에 깃발 꽂고 평공자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청이 발생했어.
입증까지 마쳐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등기된 갑이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을이 갑의 멱살을 잡고서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지. 1.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들어간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선택하세요. 체불 손배입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까? 불법의 손해배상이지. 왜? 아니 점유로 인한 등청이지 뭐로 인한 등청이 아니야. 매매 등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불 손배할 때는 반드시 이 계약이 뭐하다. 계약이 불성립 아니고 성립이 1, 2, 3, 4번 됐을 때 쓰는 단어가 무슨 단어? 취득시효는 뭐 한 적이 없어.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다 무슨 단어 쓰면 안 돼. 체불 손배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약해서 중도 파기한 계약이 뭐 한 것이므로 불성립이니까 성립을 전제로 한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써도 안 되고 4번 유효를 전제로 한 체불 단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네,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